네, 부자들의 뉴스들만 쏙쏙 풀어보겠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인프lu엔저예요.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가운 소식이 있긴 한데 체감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1인당 주의 나이가 3만 달러를 넘는 동시에 인구 5천만 명이 이상인 3050 클럽. 한국이 7번째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자, 선진국 도입이라고 하는데 GDP 성장률은 반면 6년 새 최저고요. 자, 2만 달러 고지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체감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이 뉴스가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는 다가올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체감 지수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얘기였냐면 작년에 사실은 계속해서 정부가 밀어내기가 열심히 나오면서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을 올려놓은 것이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정부가 모든 건 겁니다. 실제로 민간 소비가 늘어나거나 민간에서 뭔가 올라와서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 느낌이 지금은 현재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에는 경제에 대한 이런 이슈들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이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심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다 정치권에서 알고 있는 것 같다. 즉 올해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봐야 할 업종은 중국과 관련한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 앞서서는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좋지 못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기대감이 중국의 춘절 소식입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긴 휴가인 만큼 한국으로 유커들이 얼마나 찾아올까라는 기대감에 오늘은 좀 면세점? 아까 한국 화장품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네네. 중국 소비주들, 한국콜마홀딩스가 3.68%의 상승, GK의 항공주들 등 쇼핑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한한령이 하기 전에는 사실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오는 사람이 한 1년에 한 8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800만 명인데 500만 명으로 뚝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500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한 600만 정도, 650만 정도를 네.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춘절 연휴가 좀 상당히 중국은 1주에서 2주 가까이 됩니다. 실제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1주나 2주간을 휴가를 주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승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아마도 한 10만 명 정도는 이번 춘절 효과로 들어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이 좀 관심이 좀 많이 받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 면세점 관련주에 대한 이런 이슈들, 바로 호텔신라나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항공 관련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주식. 어떻게 보면 딱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쪽 관련해서 최근에 좀 주식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텀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수소차가 막 움직이다가 좀 멈춰주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테마의 활황, 수소차, 대북 관련주만 있는 듯한 시장이었는데 그것이 조금 주춤하자 중국 소비로 조금 수급이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오늘요. AMC가 상승 두드러지고요. 네. 호텔신라.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중국 소비주 어떤 것이 꼽혀질까라는 궁금증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는 게 이 미중 무역 협상, 이게 또 도마에 오를 줄이야. 뉴욕 증시가 상승을 반환하고 다시 그렇죠.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우리 증시는 그만큼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만큼 많이 견조한 부분일까? 미중 무역 협상 차관급 취소 보도에 뉴욕 증시가 휘청거렸는데 지적재산권 등으로 이견으로 이달 말에 예정됐던 차관급 무역 협상이 취소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장중 최저로 떨어졌고요. 백악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예컨대 이건 원래 예정되어
예측되지 않았던 차관급 회의였다라는 등의 진화에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1월 달에 우리가 많이 상승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잘 되고 있대, 잘 괜찮을 것 같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그리고 작년 말에 워낙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서 밸류에이션 효과가 상당히 컸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좀 잘 버티고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협상인데 계속해서 협상을 하게 갈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계속해서 진폭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통이 있을 때마다 살짝 내려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 좋은 기회다 이런 이슈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증거로 가장 크게 정말 안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변동이 될 게 바로 외국인들 매매입니다. 외국인들 매매가 분명히 악재 쪽으로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견조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낙폭이 조금 있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 올렸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환율의 흐름 결국은 중요하죠.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볼 때 외국인들의 매매와 환율, 원달러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키포인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급이 외국인 중심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참 다행스러웠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게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기를 아니다. 바라며 네. 외국인들의 수급 조금 더 들어올지 관심 가지는 상황이고요. 환율 상황도 같이 예의주시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기한은 3월 1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3월 1일까지 무역 합의를 만약에 미중이 이루지 못할 경우 지난해 9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곧바로 20%로 인상한다라는 방침인데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남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해결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주 두 가지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악재 나온 종목부터 보시죠. 한미약품이 미국 파트너사인 릴리가 라이선스 계약했던 BTK 억제제의 권리를 반환했다라는 소식에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4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한 2, 3%의 하락에서 과연 멈출 것인가. 2015, 2016년 일라이 릴리와 체결한 기술 수출 권리를 반환받았다라고 공시가 됐는데 자, 회사는 이후 이 약물의 다른 적응증 개발 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표하는 약물의 유효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상 이상에서 멈춘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5년에 이걸 처음 계약을 할 때는 뭐 어떤 계약이었냐면 전 세계 판권 우리가 가질게 중국하고 한국만 이렇게 너희들이 가져. 2016년에는 야 중국도 우리 주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씩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물질이 야 실제로 면역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나왔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내용이다? 작년에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미 야 임상 우리 중단할게.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거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것은 고민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이번에 야 이거 다른 거에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겠어. 그냥 너희들 다시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미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락을 했던 거. 저가 매수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락을 했을 때면 야,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가 매수로 어떻게 보면 대응해주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여전히 다른 것들은 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잘 되고 잘 있다? 하고 있다라는 그래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 1, 2년 안에 아니면 2, 3년 안에 실제 한미약품의 신약이 개발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하고요. 그렇죠. 네. 미국의 릴리 악재의 하락은 이미 알려진 노출된 이슈였다. 오히려 변동성 확대 시 저가 매수 그렇죠. 의견을 줬다면
오늘 종근당의 흐름은 좋은데 매출에 대한 올해 기대감과 R&D 성과의 기대감이 큰 그래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종근당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네스벨이란 게 네스프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7.3% 성장한 1조 넘는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요. 거기다 일본 시판 허가 결과를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R&D 성과 올해의 종근당에서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종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신약회사는 거의 아니었는데 이제는 좀 신약회사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R&D가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면서 실제 어떻다? 매출이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신약회사로 바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대한 흐름은 좀 올라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지금보다는 한 2만 원 정도 더 올라서 한 12만 한 6천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정고점 언저리에 대한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사에서 얘기한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그렇죠. 예. 보시는 성장을 거죠. 한다는 거죠. 네. 성장, 매출, 기대라는 단어의 12만 원의 목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종근당과 한미약품 중에 한미약품에 조금 더 큰 점수를 네, 주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맞나요? 맞습니다. 어찌됐든 예. 신약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얘기가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한미약품이고요. 실제로 기술 수출도 이미 많이 되어 있고 네. 임상 3lang으로 제약바이오 넘어온 중에는 한미약품이 탑픽으로 네, 보고 그렇게 계신 생각하시면 될 것 모양이군요.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요새 수소차나 남북경협 또는 몇몇의 제약바이오를 빼고는 순환 장세입니다. 종목별 장세에서 오늘의 특징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계약 수주 소식이 있는데 이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하네요. 약 40년간 1조 9천억 원 규모의 첨단 항공기의 엔진 부품 공급권을 계약을 따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플랫 앤 휘트니 이 회사는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조사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의 수주 누적 금액이 20조 원을 넘는다. 181억 달러. 자, 관계자는 이번에 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더 엔진 부품의 사업 규모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로 주가에 더 반영이 될까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방산 부분이 사실은 이번 정부에 들어서 많이 힘들었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는 집권 3년차가 되면서 더 이상 별로 특별하게 나올 이슈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남북 간의 그렇게 세진 않네요. 그렇죠. 예. 남북 간의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잘 되고 있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방산 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라인들은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주나 이런 항공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예. 이 방위산업 쪽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리고 4분기에는 항상 이쪽 라인의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원저리 한 3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장세에서 특징주 외에 지금 바라봐야 할 종목은 무엇인지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바로 이어집니다.